김상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또 아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민주당 입당하시고 더 잘생겨진 것 같아. 저 미남 선배님 앞에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김상욱 의원님 너무 예뻐 보입니다. 워낙 이제 방송에서 많이 뵀어가지고 알고 있고 오늘 되게 푸른색 네. 양복을 맞추셨네요? 저 네. 쿠팡에서 쿠팡 아니 어디서 샀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고. 네. 쿠팡에서 예쁘더라고요. 급하게 그래요? 갑자기 파란색이 예뻐 보였습니까? 아니 이거 2년 전부터 입던 건데 3년째 입고 있어요. 그렇군요. 보는 사람들 시원하잖아요. 네. 여름 양복으로 색깔이 괜찮네요. 네. 굉장히 시원해 보여. 일단 싸요. 아. 99,000원. 아, 위아래. 정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김상욱 의원님이 민주당에 합류 후에 찐 행복을 찾았다는 SNS 커뮤니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모아봤는데. 네. 근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평소에도 좀 잘 웃고 성격이 워낙 서글서글하세요. 표정이 좀 맞아. 그렇죠? 네. 정착이 전에는 별로 적이 없었어요. 다 친하게 적이 잘 지내는. 없을 수밖에 없는 타입의 의원이죠. 그런 인상이죠. 네. 근데 이게 표정만 찐 행복을 찾은 겁니까? 진심으로 김상욱 의원님도 좀 마음의 행복을 찾으신 겁니까? 요즘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네. 입당 후에 막 진짜 하루에 한 끼 먹고 잠주려 하면서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신나요. 네. 제가 재선거할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네. 이게 억지로 하는 거면 못 하겠죠? 신이 그럼요. 나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겠죠. 밥을 못 먹어도 행복해요. 그렇군요. 바쁘게 지내시는데 오늘 네. 지금 방금 조금 늦으신 게 마로니 공원에서 대학생들 만나오시잖아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학생들 만나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부탁을 하고 같이 또 지지 선언도 같이 하고 네. 좀 그러고 왔는데 대학로에 대학들이 네. 많잖아요. 거기에. 네. 젊은 학생들이 많이들 또 분위기 좀 응해 어떻게- 주셨어요. 네, 괜찮아요. 네, 분위기도 좋고요. 일부 뭐 좀 대화 안 되는 분도 대화하니까 다시 다 또 공감을 하고 또 무조건 6월 3일 선거 나와라. 네. 또 주변에 알려달라. 좋게 얘기 잘 나누고 오늘 그 왔습니다. 전국 주권 국민주권 전국회의 합류 기자회견 하셨던가요? 오늘 국민주권 전국회의라는 단체가 네. 얼마 전에 만들어졌는데 네.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취지. 네. 우리 그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임의장을 같이 맡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2개를 맡았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민주정부 계승위원회에서 행동하는 양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네네.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네. 두 직을 맡고 같이 또 활동을 그렇군요. 열심히 해서 그게 이제 선거에 또 도움 되는 거니까 열심히 같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상욱 의원님의 지역구 자체가 울산이고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잖아요. 울산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울산은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그래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좀 맡아가지고 좀 그쪽에 좀 지지율을 높여주시고 있나요? 그걸 하고 싶은데요. 네. 예민한 질문을 근데 주셨는데 그거 그래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만만치 않을 것 왜냐하면 당선되셨으니까. 지금 이미 그게 아니라 이미 거기 이제 시당위원장님 계시고 지역위원장님 그렇죠. 계시고 네. 한데 우리 또 민주당 안에서 또 또 월권일까봐 서로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그게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저도 이제 뭐 제가 결정하거나 의견을 낼 일은 아니지만 지금 거기서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데 그래서 충남 당지나 이런 데도 다녀오시고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시간 되는 대로 다 다니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뭐 충청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다 다니고 있어요. 서울도 그렇고 힘 닿는 데까지는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좀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던가요? 어때요? 네. 참 감사하게도 네. 시민분들께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저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근데 저는 그 사실은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김상욱 의원께서 그 전에 우리 필리버스터 할 때 이렇게 네네. 앞에서 필리버스터 한번 하셨죠. 네네. 근데 그때 사실은 저는 김상욱 의원이 인상이 그때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렇게 막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인데 좀 쓸만한 것 같다. 제 생각으로. 그렇게 사실 생각했고 그다음에 탄핵 그때 표결할 때도 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맥락이 이렇게 쭉 이어지셨구나. 이어져서 민주당에 네.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다른 정치인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네. 자, 김상우 의원님께 앞날을 코치해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한 민주당 의원님 계십니다. 박주민 의원인데요. 어떤 코치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잘생겼다. 요즘 젊은 분들 잘생겼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머리가 전에보다 많이 들었는데 근데 잘생겨진 것 같다. 흥겹게 늘었어.
저를 포기했어요. 저 더 빠지면 그냥 삭발하려고. 아니야. 머리가 좀 포기하지 마. 아, 머리 쓴 얘기하고 아, 머리 할 수 있어. 계시는군요. 나도 했는데. 포기하지 마. 마음 포기하지 아파. 마. 쉬우면 된다 이거. 아, 그 앞날의 코치는 머리 심는 모발이식에 대한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조금 많이죠. 그 부분이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또치가 됐어요. 토치. 네. 그렇군요. 특히 저는 쇼츠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김상우 의원님께서 막 식사하시다가 울산에서 왔어요 하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튀어가셔가지고 얼마나 반가워요. 네, 그분들이랑 제가 막 반갑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네. 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네. 아, 광주에서 그때 뵀는데요.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때 그 탄핵 그 아까 가게를 잠깐 탄핵 그 투표할 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 다 안 들어왔을 때 들어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심정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이 좀 김상우 의원이 좀 안쓰러웠다고 그럴까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우리가 김상우 의원이 그렇게 했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서로 이렇게 좀 따라고 그럴까 좀 별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그때? 뭐 사실 뭐 그런 게 겁나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도 대하는 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난 느껴져서 불편하죠. 서로 불편해하고 그 앞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옆에 앉아 있는 분들 불편했었던 것 같은데 대화를 시도해도 예. 대화를 이제 좀 이어가기가 힘들고 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분명한 잘못이니까 이제 절연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동료 의원들께 또 설득을 하고 특히 탄핵 시국 때는 탄핵 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을 할 수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최소한의 탄핵 찬성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상당히 그때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랑 가까이서 대화 나눈 동료들이 또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공격을 받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더 안 하게 되겠네요. 그런 네. 왜냐하면 이제 표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가 움직이는 것은 안 좋겠네요. 표단속을 깨고 있는 행동이니까 그렇구나. 네. 저 12월 7일 날 탄핵 네. 투표 때 이때 정말 김상우 모습, 의원님의 네. 존재가 되게 부각됐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탄핵 투표 네. 때 영상 보고 그때는 오겠습니다. 이제 네. 찬성했던 18명의 여당 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 글쎄 우리 네, 축제 네. 밖에서 네. 이러고 흔들면서 탄핵 기원 국민의 외치고 김상우 있었을 의원은 때도 뒤늦게 첫 번째 탄핵안 탄핵안 표결 투표에 장면입니다. 일단 참여를 네, 했습니다. 저때 아이고 네, 야 저 의원들이 역시 김상우 내가 의원에 본 대해서 김상욱이 저런 찬양하는 사람이 데 맞구나 저는 그때 선호를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자, 지금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는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중에 가서 압수합니다. 김상욱 기억 잘 못하겠지만 웃음을 쉬면서 우리 울산의 일단 윤종호 투표를 의원님. 마치고 네. 자리에 울산의 국민의힘? 아니, 그 민주 민주- 진보다 진보다. 예. 저하고 인연 오래되신 분이죠. 저 머리 한 사람 저 아닌가요? 야당 의원들이 와서 맞네. 투표를 하고 있는 저도 있네요. 이때 저기 계시네요. 이때 김상우 의원님은 찬성표를 던졌나요? 저때 기권했었나?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됐냐면 사실 기억이 안 제가 12월 3일 밤에 매우 화가 났었어요. 비상계엄 매우 터지고. 화가 났었고 네. 그래서 3일, 4일 뭐 이어서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가 계속해서 개최가 되는데 아마 제가 저희 당에서 가장 강력한 즉시 탄핵 찬성론자였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랬겠죠. 계속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고 이제 당내 선배 의원님들이 저를 설득을 많이 했죠. 그랬을 엄청나게 거고. 설득과 압박과 네. 회유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날 전날이 12월 7일이었어요. 네. 12월 7일이었는데 12월 7일 점심 때 저 국민의힘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선배 삼선 의원님께서 이제 둘이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네. 그때 둘이 같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밥 먹으면서 밥을 먹지도 못했죠. 서로 운다고. 아이고야.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정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당연히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당론이 왜 이 모양이냐고 싸우고 대들고 선배 의원님은 그것만이 국가를 위한 건 아니다.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즉시 하야 또는 탄핵, 즉시 하야면 바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즉시 하야는 괜찮지 않느냐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대통령 첫 번째 담화문에 뭐 당의 모든 걸 맡기겠다 하는 취지의 담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배 의원님께서 그게 하야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에서는 즉시 하야 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번 한 번은 믿고 기회를 달라. 이번 한 번은 믿고
즉시 하야시킬 것이니 믿고 일단은 탄핵에 반대. 이번에는 당론. 탄핵보다는 하야가 더 빠르다라는 또 혼란이 적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주셔서 일단은 알겠습니다라고 한 상태였는데 근데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표결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예 표결에 참여 안 하는. 예,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맞아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 거리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죠.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표결에는 참여해서 네, 왜 탄핵 지금 찬성을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국민께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그럼요. 했어요. 왜냐하면 뭐 당의 공식 입장이 그렇다면 즉시 하야가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면 즉시 하야가 더 빠르니까 즉시 하야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표결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고 설명도 안 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께 큰 불안과 혼란을 드렸는데 예의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것 자체도 조금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죠. 서울역에서 돌아오면서 나의 짧은 정치가 벌써 끝나는구나.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내일 모레 사퇴하고 이제 뭐 그 후에는 엄청난 보복을 당하겠구나라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하고 돌아왔는데 네. 그래서 그날 표결하고 나서 제가 기자님들께 짧게 백브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그때 백브를 제가 자청했었는데 이유가 제가 공식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진영 논리 타파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한테는 진영 논리를 타파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진영 논리 때문에 국민을 받드는 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내란 국면에서 이렇게 김상욱 의원의 그 많은 울림이 있었는데요. 또 그중 하나가 또 하나 있죠.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렇게 네, 선언했을 선언하셨고 때, 예. 파면 당시에 또 눈물을 정말 네.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영상도 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화면합니다. 그때가 4월 1일 4월 4일. 4월 4일이죠. 44112죠. 진짜 바로 한 달 어떻게 보면 지난달이잖아요. 지금 5월이니까. 그러네. 진짜 하루가 엄청 너무 길게 느껴지는. 여삼 굉장히 긴 네.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참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게 굉장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밀도 있는 네. 날이었죠.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데 저렇게 했는지. 제가 그거는? 그때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생각이 해서 바로 광주에 가서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친한파에서 쫓겨났는데 5.18 묘역에 한 기 한 기 다 헌화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5.18 묘역 가면 사진이 다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희생된 분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정치가 잘못되면 이렇게 시민들이 희생되는구나. 정말 잘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것 하나. 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비겁했구나. 왜 늘 시민들과 학생들이 죽지? 시민들과 학생들이 희생되지. 국회의원 죽었다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거기 그 당시에 죽은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이번엔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헌법 수호 선서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헌법이 무너질 때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되도록 지켜보면 안 되고요.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그 생각을 해서 만약에 탄핵 기각이 되면 그건 독재의 시작인데 그럼요. 독재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갈수록 공고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무너뜨려야 되고 그렇죠. 무너뜨리는 방법이 혁명밖에 없습니다. 혁명은 엄청나게 항상 많은 피해를 희생을 요해요. 보죠. 그러면 학생과 우리 보면 예전에 늘 그랬잖아요. 4.19 혁명 때, 광주 항쟁 때, 60 항쟁 때 늘 희생을 바탕으로 시민들께서 행동이 그렇죠.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국회에서 단식 시작해버리면 이제 일주일 못 버티겠죠. 완전히 그 곡기를 끊어버리면 그럼 그 안에 제가 죽더라도 혁명이 일어나면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혼자 죽을 때까지 단식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완전 있었는데 탈레반인데 보니까. 근데 이거를 또 그때 목숨 걸고, 근데 네. 그걸 함부로 얘기하면 네. 자칫 불안하고 힘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 뭐 방송에서 얘기하다가 저도 탄핵 기각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단식할 각오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선동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네. 그때 죽을 때까지 단식만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그 정도로 간절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지느냐 아니면 독재로 가느냐의 갈림길로 봤습니다. 법리적으로는 100% 탄핵이 맞죠. 맞죠. 네. 완전 탄핵이 맞죠. 맞죠.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불안한 마음이 뭐 저도 같이 가지고 있었고 엄청 불안했죠 그때는. 네,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당해야 될 텐데 왜 안 하면서 막 그랬죠. 그때 뭐 거의. 저때 울고 나서 이제 밥 안 굶어도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후에 이제 계엄 있고 윤석열 파면 있고 하면서 아무래도 마음고생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했고 하는데 정치적인 행보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잔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진로를 생각했을 텐데 민주당으로 특별히 입당하신 이유나 이런 것이 들어봐도 될까요? 네, 어떠신가요? 뭐 일단 저는 국민의힘 소속일 때는 또 저희 유권자들은 또 제가 국민의힘이란 것 때문에 표를 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의무고 도리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곤혹을 겪더라도 계속 그런 목소리를 내고 또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네. 제가 뭐 바랬던 건 그거예요. 잘못된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 그 법치를 지켜주실 것,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해서 제대로 된 정당 기능을 할 것. 잘못했으니까 사람도 조직도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반성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노력입니다. 거기에 대한 촉구를 계속해서 했는데 뭐 다들 보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저 혼자만 남았어요. 설득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저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 대선 후보 바꾸는 과정 봐봐요. 국민이 보입니까? 진짜 안 보이는 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말이었나요? 3월 말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다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 당의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이었잖아요. 네.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후보를 지지하라 소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대선이 없었다면 제가 좀 더 당에 국민의힘에 남아서 바르게 하려고 더 애를 썼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선이라는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면 제 양심에 반하는 사람을 지지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에 요구했던 것이 윤석열 즉시 제명, 그리고 탄핵 반대를 당론을 했던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경선에서 원칙을 지킬 것, 그리고 서민 경제가 무너졌으니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즉시 수립할 것, 네 가지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당이 바뀌려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원내에서 쇄신의 동력이 있거나 그렇죠. 또는 당원들이 쇄신의 의지가 있거나. 근데 원내와 당원 양쪽에서 다 쇄신의 동력을 없었죠. 보이지 않으면 네.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당에서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 불손한 의도다라고 도리어 공격을 심하게 그럴 했고 수 있겠죠. 그럴 그쪽에서 거예요. 일부러 막 그렇게 공격해야 될 테니까. 네. 아. 원내와 공격을 위한 당원 다 공격이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저는 이제 보통은 정치인들이 당을 옮기고 할 때 소위 말하는 협상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비겁한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탈당은 탈당이고 대통령 지지는 지지고 입당은 입당이고 세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생각을 했고 입당 문제를 제일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협상 수단이 저한테 없을 때에 순수하게 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 정당을 선택해서 밑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네. 그래서 오로지 그 생각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탈당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만이 유일하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 분이다 판단을 해서 지지선언을 하고 그래서 아니 후에 민주당 그것도 입장을 여쭤봐요. 이재명 후보 결정했습니다. 뭐 상대당 대표해가지고 이제 공격도 하고 막 그러셨을 건데 그때 당연히 당론도 있고 할 텐데. 네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김상우 의원 생각이 좀 바뀐 것은 뭐 어떤 계기인지 간단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은 저대로 정말 많은 고민과 검증을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보수 지지층 중 상당수는 제가 드렸던 제 말에 신뢰를 갖고 따라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탈당 후에 동반 탈당한 당원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이제 보수 지지층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정적 이미지가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결과 상당 부분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 그리고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선한 의도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납득할 만한 그런 오류들이었다. 네, 스스로 느끼시고. 예,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게 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 뵙고 죄송합니다 사과도 드렸는데 오해한 건 잘못이니까. 이런 말씀을 대부분 최근에 오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허나 의원도 네, 그러셨고, 네, 그렇습니다. 뭐 오해를 해서 직접 만나보니 그렇게 무섭고 개박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대화가 통하고 오히려 되게 기다려주시고 이랬다고 하더라. 정말 더 많은 국민이 이재명 대표님의 진심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김상우 의원님께서 이제 한 주 앞으로 네. 사전 투표는 이번 주입니다. 민주당이 그래도 많은 득표 차이로 이겨야 다양한 개혁의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 잘하시면 이거 한 300만 회 막 나옵니다. 저희서 불박이 저는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조회수는 저를 통해서 올라가지 않을 거라서 죄송합니다. 나를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진짜 할 줄 몰라요. 선동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을 때 선배 의원님들이 너는 말을 왜 이렇게 독하게 하니 그러고 저는 말을 독하게 할 줄 몰라요. 그랬어요. 진짜 독하게 할 줄 모르는데. 네. 근데 이거 뭐 조금 연결된 제가 아까 답변 드리다 못 드린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누가 21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의 기준이 있었어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이 너무나 풀기 어려운 과제들에 다 직면해 있습니다. 네. 축소 사회, 저출산, 경제 악화, 서민 경제 붕괴, 또 노동, 연금, 의료 개혁 더 이상 미루지를 못해요. 완전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미루면 붕괴해요. 네. 근데 이걸 풀려면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또 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또 그걸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말고는 그런 능력과 경험이 검증된 사람이 없어요. 일단. 김문수 씨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지 않나요? 그런 능력이 없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뭐- 그분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이죠. 늘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뒷조사, 고소 고발, 소문 퍼뜨리기, 검증되지 않은 뉴스 퍼뜨리기로 진영 정치를 해왔고요. 이게 네. 일을 하기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표받으려고 하는 제일 비겁한 정치인데 이것 때문에 사회 갈등이 심해졌어요. 불신이 심해지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걸 사회 통합으로 세워야 됩니다. 네. 또 하나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본질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 포스트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되고 노동이 아닌 노동의 종말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거든요. 쉽게 그 얘기 하잖아요. 판사가 아니라 AI 판사 달라 하잖아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고 선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 네. 검증해 보면요 답이 나와요. 네. 거기에 그러니- 더해서 내란범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단죄가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내란 때문에 생겨난 대선인데요. 제가 그래서 보수 진영, 전 진영이라는 얘기를 쓰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이 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다. 네. 그게 아니라 진영에 빠져서 일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또 앉혀버리면 이제 나라가 붕괴한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맞습니다. 시점에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한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정말